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저 진짜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진짜 나도 바람 좀 한번 피워봤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나온 그 배경이 뭘까요?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삶, 그 스케줄이 굉장히 다르죠. 그리고 또 만약에 캐나다에 사시는데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한인들하고 어울리시다 보면 그게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본 직장 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, 바람과 그리고 이혼, 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그 한국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캐나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하고 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다르죠. 저만 해도 그래요.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씻기고 준비하고 저 준비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이케어나 학교나 뭐 이런 데 데려다 주고 이제 저는 출근을 합니다. 출근을 해서 점심 저 혼자 먹죠.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한 4시, 5시 이러면은 뭐 다들 퇴근하고 없죠. 저도 그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합니다.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데이케어를 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바쁘죠. 그래서 퇴근을 진짜 불이 나게 해야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아들은 오늘 하키 게임이 있어. 우리 아들은 오늘 뭐 축구 게임이 있어. 어떤 부부들은 두 부부가 뛰어요. 엄마는 첫째 아이 픽업하고 아빠는 둘째 아이 픽업하고 엄마는 아이 배구하는 데 가고 아빠는 뭐 아들 픽업해 가지고 뭐 하키하는 데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. 이게 시간이 있어요?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뭐 퇴근하고 저녁 식사라도 한번 같이 술 한 잔이라도 한 번 뭐 이래야지 사람이 정이 트고 사랑이 트는 거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거고 하지. 이거는 뭐 맨날 빡세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저녁에는 집에 와 가지고 아이들 재우고 나면 또 나머지 집안일 또 청소 뭐 이런 거 해야 되죠. 바쁩니다. 시간이 없어요. 바람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. 저도 이게 업무가 이렇게 하루 일과가 이렇게 빡세게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'야 이거는 뭐 삶이 이게 뭐야 이게. 뭐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고.'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한국에 계신 분들은 '그러면 주말에 만나면 되지.' 주말에는 또 쇼핑 가야지요. 이 일주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, 저 같은 경우는. 쇼핑 가서 아이들 도시락 싸 놓을 거, 남편 도시락 쌀 거, 제 도시락 쌀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. 일주일 내내 먹을 거. 그래서 바빠요. 바쁘기 때문에 주말은 또 다들 그렇게 삽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친구를 전화를 해 가지고 "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. 수다 떨러 가자." 그 친구 또 바빠요. 그래서 만날 친구가 없어요, 어떨 때 보면. 그리고 다들 가족들하고 보내기 때문에 시간을. 그래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제 회사 사람들하고 주말에 만나게 된다면 보통 제 남편을 데리고 가요. 그 집에도 항상 부인과 제 친구 이렇게 같이 만나지 커플이 만나지 제가 제 동료 남자 동료를 이렇게 그냥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같은 직장에서 대부분들이 직장 무슨 어떤 모임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사랑이 싹트고 뭐 이러지만 캐나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다들 일, 가족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캐나다는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음 캐나다는 약자의 입장을 많이 들어줘요. 한 예를 드릴게요.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저희 회사에 디렉터를 했었던 친구가 있어요. 디렉터 정도면 캐나다에서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에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조금 정신에 좀 문제가 있어서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이혼할 당시에 55세 이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혼자 벌어서 자기가 집 사고 그러면 남편은 그냥 놀면서 먹고 산 거죠. 그 친구가 이혼을 할 적에
남편이 5만 불인가 달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남편은 그 사우스 아메리카 뭐 멕시코나 뭐 이런 쪽에 온 친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자기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5만 불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5만 불 달라.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중국 여자였는데 싫다. 5만 불 못 준다. 너는 벌은 게 없는데 여지껏 네가 기여도가 없잖아요. 자기 혼자 벌어서 다 했으니까. 그래서 "너 기여도가 없으니까 내가 돈 못 줘." 이러고서는 이제 법정에 이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. 결말은 이래요. 집을 팔아서 남편을 반을 떼어 줬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. "You have to keep his living standard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남자의 생활 수준을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. 네가 결혼을 깨는 거니까 그 남자의 여지껏 살았던 그 환경을 맞춰 줘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집을 팔아서 반 띄어 주고요. 그다음에 월급에서 자기 월급의 얼마 몇 프로를 달달이 남편한테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법정에서 결말이 났습니다. 그리고 제 남편 친구들도 보면은요. 이제 남편 친구들이 대부분들이 자기가 돈을 벌었어요. 부인은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살림하고 뭐 이러느라고 남자는 막 진짜 오버타임 해 가면서 진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남자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부인이 하는 얘기가 "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쓴 적이 없다." 남편은 오버타임을 해 가지고 자기 자식들, 부인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는 집에서 쫓겨나요. 여자는 돈 한 번도 안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 남자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마지막 인생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감히 어떻게 바람을 피워 가지고 뭐 '이혼을 한다.' 뭐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죠. 이런 가끔가다 한국에서 보면 또 그런 게 있죠. 한국에서는 이혼을 해서 아이들 입양비를 안 보내 주는 그런 나쁜 아빠들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캐나다에서는 월급을 차압을 해요, 국가에서. 그래서 국가에서 띄고 그러고 월급을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남자들이 감히 바람을 피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자인 아내한테 집 뺏기고 월급 뺏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진짜로 얼마 없어요. 그러니까 감히 글쎄 저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감히 바람을 피워서 '이 가정을 깨고 싶다.' 뭐 이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하고 이게 생활 패턴도 다르고요. 환경도 안 돼 주고요.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. '내가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냐.' 뭐 이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주위에서 보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재미있으셨나요? 이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도 달아 주세요. 감사합니다.